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지질도 그리는 연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질도를 그릴 때는 먼저 요 지질도를 그린 사람이 관측한 주양과 경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주양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 방향으로 경사의 방향이 표시가 돼 있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주양과 경사는 항상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죠? 네, 항상 수직 방향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양 밑에 표시되어 있는 이 작은 숫자 10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경사의 각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형에서는 네, 주양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는 이 주양 방향의 수직 방향인 이 아래 방향. 그러니까 남서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양 방향은 네, 북서 방향으로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질도가 나와 있을 때, 자,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 그림상으로 지금 여기가 어떤 지층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지층의 경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죠? 지층의 경사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측정을 하였을 건데,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지층의 지층의 경계와 그 다음에 등고선이 만나는 곳, 요 점이 주양이 된다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은 등고선에 이렇게 350m 등고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0m 등고선, 그 다음에 370m 등고선, 그 다음에 여기 340, 330, 320, 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310 등고선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층의 경계와 그 다음에 등고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이렇게 주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이렇게 주양이 같은 요 지질도를 그린 사람이 네, 그 측정한 주양과 동일한 평행한 방향의 주양을 먼저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주양을 먼저 그립니다. 주양을 그리면은 지금 요 주양선은 350m 등고선과 지층의 경계가 만나는 곳이니까 요 주양선은 네, 350m 주양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경사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자, 요 밑으로는 340, 330, 320m 주양선이 쭉 아마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350m 주양선과 340m, 330, 320m 주양선의 요 간격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100m의 스케일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요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 요걸 자로 재보면은 지금 100m가 몇 cm랑 대응되냐면 100m가 2.1cm에 대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100m가 2.1cm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한 칸 간격이 얼마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몇 미터가 몇 센치에 대응하느냐 요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오로지 지층의 경사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지층의 경사가 10도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층의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일단 요 지층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사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암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지층을 쉐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층의 경사가 1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사암, 쉐일 대략적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경사 10도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사암과 쉐일의 경계의 각도가 10도라는 의미예요. 요 각도가 10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면은 자, 350m 주양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50m 주양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40m 주양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350m를 여기다 표시하지 않고 네,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와 여기의 높이예요. 여기가 350m 주양선이고 여기가 340m 주양선이 있기 때문에 요 높이는 당연히 10m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각도 10도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탄젠트 10도는 뭐분의 뭐가 되겠죠? 그렇죠. x분의 1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x. 왜냐면은 주양과 주양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x예요. 자, 그럼 따라서 x는 탄젠트 10도분의 10m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탄젠트 10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0m 나누기 탄젠트 10도를 계산했을 때 네, 얼마가 나왔냐면 56.7m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얼마인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100m일 때는 2.1cm다. 그러면은 56.7m일 때는 몇 cm가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네, 2.1cm 곱하기 56.7m 곱하기 100분의 1m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1 곱하기 56.7 나누기 100m를 하면은 네, 1.19cm. 다시 말해서 x는 1.2cm가 돼요. 자, 이제 이 1.2cm 간격으로 주양을 쭉 그려나가면 돼요. 자, 이제 주양을 그려볼 건데, 자, 여기가 350m 주양선이죠? 350m 주양선이고, 이제 요 밑으로 1.2cm 간격으로 쭉 주양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그릴 중앙은 1.2cm 뒤에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주양 1.2cm 뒤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1.2cm 간격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350m 주양선을 먼저 여기 그려져 있고, 요 밑으로 주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네, 얼추 지금 저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는 340m 주양선이 되겠죠. 왜 340m 주양선이냐면 경사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경사가 이제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40m 주양선.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주양을 그리면 네, 여기가 1.2cm 간격 뒤에 또 여기 303 그리면 얘는 330m 주양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20m 주양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또 1.2cm 간격 뒤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20m 주양선. 그 다음에 여기는 1.2cm 간격 뒤에 그리면 여기는 310m 주양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왼쪽 방향 경사가 낮아지는 방향의 주양선을 모두 그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사가 높아지는 방향의 주양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1.2cm 뒤에 그리면은 여기가 350m 주양선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또 그리면 370m 주양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cm 뒤에 또 그리면 여기는 380m 주양선이 되겠죠. 자, 여기도 360, 370, 380m 주양선을 모두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질도 전반에 걸쳐서 주양선을 모두 그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자, 요 주양선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주양선은 350m 주양선이라고 우리가 그리긴 했지만,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등고선 고도가 340m, 여기가 지금 350m, 360m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는 여기가 350m고 여기가 360m니까 여기 연장했을 때 이 지점은 350m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360m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60m보다는 낮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0m보다 고도가 높고 360m보다는 고도가 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350m 주양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만 350m 주양선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고, 여기는 350과 360 사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땅 밖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땅 밖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350m,
340m 주양 등고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렸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여기랑 여기 350m에 해당되는 곳만 눈에 보이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50m 이 주양선과 350m 등고선이 만나는 곳에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350m 주양선, 그다음에 350m 등고선이 이렇게 있죠. 자, 만나는 곳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50m 등고선과 주양선이 만나는 곳은 여기가 될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점 찍은 곳은 요 주양이 지층의 경계가 노출된 곳이에요.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 작업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60m 주양선과 360m 등고선이 만나는 곳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가 점을 찍히겠죠. 여기가 점을 찍히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을 찍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70m 등고선과 주양선이 만나는 곳,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380m를 만나는 곳이 없죠? 점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요 아랫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40m 등고선과 주양선이 만나는 곳, 여기. 그 다음에 330m 주양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곳, 여기. 320m 주양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건 여기. 310m가 여기. 자, 이렇게 그리면 점을 찍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을 모두 이으면서 한복 그리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자, 쭉 이어나가, 이 점 따라서 이어나가 보면은, 자, 이렇게 점이 있고 여기서 점이 만나죠. 여기에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로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점을 있고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점을 갈 데가 없죠. 여기로도 갈 수 없고 여기로 점이 없으니까 반드시 점이 있어야만 주양선이나 등고선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갈 데가 없을 때는 밖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밖으로 이렇게 빼면은 네, 이렇게 지층의 경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저는 이제 간단히 이쁘게 하진 않을게요.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우리가 사암이라고 가정하자고 했죠. 여기는 이제 쉐일이니까 이렇게 사암층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사암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쉐일층에다가 쉐일이라고 쓰고 쉐일층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을 때는 이제 색깔펜으로 예쁘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지금 이렇게 사암층과 쉐일층의 경계를 모두 다 찾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단면도를 그리는 걸 배웠어요. 자, 단면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반드시 주양의 수직으로 자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고 싶은 영역을 찾아서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임의대로 찾으면 돼요. 자, 내가 단면을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자로 대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주양선의 수직으로 잘라라. 저는 이제 여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라 보면은 이렇게 자르시고 x 프라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편의상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종이를 대고, 자, 여기다가 먼저 네모를 그리라고 했죠. 단면을 봐야 되니까 깊이에 따른 단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리세요. 자,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정밀하게 하고 있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뭐 정밀하게 해도 되는데 실제 시험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대략적으로 그리는 게 능숙하게 대략적으로 잘 그리려면은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눈곱을 그리라고 했죠. 300, 310, 320, 330, 340, 350 눈곱을 그려야 되는데, 자, 10m 간격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몇 cm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축척을 잠깐 했었죠. 축척 아까 뭐라고 했었죠? 100m일 때 2.1cm 간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00m일 때 2.1cm 간격이면 이렇게 지금 높이가 300m부터 시작해서 310, 320, 330, 340 10m 간격으로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00m일 때 2.1cm니까 100m일 때 2.1cm니까 10m일 때는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간단하죠. 0.2cm 간격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가장 바닥을, 여기가 지금 등고선이 표시된 게 300m까지 310m까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가장 바닥을 300m라고 놓을게요. 자, 이제부터 0.2cm 간격으로 쭉 선을 찾아 그리면 돼요. 0.2cm 간격으로 쭉 찾아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2, 0.2, 0.2, 0.2, 0.2, 0.2, 0.2, 0.2 이렇게 쭉 그리시고 이제 보조선을 그릴 거예요. 실제로는 나중에는 지워야 될 선이기 때문에 보조선은 이렇게 샤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310m, 320, 30, 40, 50, 60, 70, 80m까지 있나요? 네, 380m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380m까지. 자, 표시를 하고, 자, 먼저 두 가지를 그리라 그랬어요. 자, 먼저 지층에 그 노출된 표면을 먼저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등고선을 따라서 쭉 선을 내리면 돼요. 자, 지금 여기를 자르기로 했는데 지금 이 등고선이랑 요 자르기로 한 곳이 교차하는 곳이 여기에서 처음 교차하죠. 자, 여기 330m 등고선이고 330m 등고선이 여기에서 지금 자르고자 하는 곳에 만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딱 대고 자를 대고 330m를 먼저 내려요. 자, 330m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340m 등고선이 여기에 있네요. 자, 340m 등고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0m 등고선 이거 마찬가지로 네, 50m가 여기네요. 350, 그 다음에 360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제는 370m 등고선이 만나는 곳은 요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곳에 370m 등고선이 교차하지 않죠. 따라서 370m 등고선을 그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310m 지금 저희가 그리기 시작한 게 330m예요. 330m인데 320m 등고선도 자르기로 한 곳과 만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요 320과 330 사이에서 선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지층의 모습을 표현을 했으면 볼펜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의 주양선을 그려서 주양선이 마찬가지로 그려서 이제 요거를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가 350m 주양선이고 여기가 340m 주양선이에요. 요거는 그 지형의 단면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고도가 다른 주양선을 연결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나오죠? 그렇죠. 지층의 경계가 나오죠. 경계면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350m 주양선, 350m 주양선, 340m, 330m, 320m 주양선을 각각 지층의 단면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찍으면은 그게 다 점을 이으면 그게 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지층의 경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50m 주양선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m 주양선 찍으면 이제 여기가 되고 오시고 맞나요? 아, 네, 여기가 맞네요. 정확하게 딱 땅이랑 만나네요.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0m 주양선 표시하면은 네, 60m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0m 그러면 여기가 될 것이고. 자, 주양선은 일일이 다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주양 간격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표현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 한번 해볼게요. 330m 이게 되겠네. 자, 이제 요거를 이으면은 이게 바로 지층의 경계가 됩니다. 자, 한번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었더니 보세요. 여기가 막 지금 여기가 사암이고 여기가 쉐일이잖아요. 요 사암과 쉐일의 경계가 노출된 곳이 여기죠. 여기가 정확하게 지층 경계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볼 게 뭐냐면 지금 지층 경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지층의 그 단면 지질이잖아요. 지층의 단면 모습인데 요 위는 하늘이에요. 하늘. 땅속이 아니에요. 여기만 땅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층 경계가 하늘 위로 날아갈 수가 있나요?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지층 경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지형이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어차피 이제 지울 거니까 내비두고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볼펜으로 좀 이쁘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 자, 지금 요쪽 지역은 표면에 노출된 곳이 셰일이죠. 그리고 요쪽 지역은 표면에 노출된 곳이 사암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 부분은 표면에 노출된 부분인가요? 아니죠. 요 부분은 땅속 부분이죠. 요 부분이 표면에 노출된 부분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노출된 쉐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전부 다 사암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그 앰플로 그린 거는 다 지우면은 이렇게 이쁘게 지층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쉐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랗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암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자, 지금 만약에 이 지층이 역전된 곳이 아니라면은 가장 바닥 쪽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인 거죠. 이건 뭐 이제 지사학 5대 법칙의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암이 먼저 바닥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쉐일이 쌓여 있으며 이 사암과 쉐일의 경사는 약 1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질도는 이렇게 지금 이런 예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고 어렵게 선생님이랑 지금 봤어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